네, 언어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부터 39번, 그리고 언어랑 좀 관련성이 있는 43번 문제 정도, 6문제 정도 같이 살펴볼게요. 와, 작년에도 훈민정음 문제가 지문형 문제로 나왔는데, 또 훈민정음 문제가 지문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사실 예측 못했죠.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이제 다른 영역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내년엔 안 나오겠죠. 훈민정음 문제가. 자, 훈민정음에서도 근데 이제 다른 영역이 나올 수 있는 거지. 그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좀 고민을 하게 만드네요. 그러니까 작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훈민정음에서 제자 원리를 묻고 있었고, 요거는 훈민정음에서 표기법을 묻고 있으니까 뭐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다른 영역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비교적 글쎄요, 그 내신 같은 데서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은 조금은 편안하게 읽었을 것 같고, 조금 더 이제 지엽적으로 이제 공부를 안 했던 친구들도 조금 당황했을 것 같고, 작년처럼. 네, 편차가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 문헌상 표기법이 다르다. 그걸 분석하는 문제. 그래서 예컨대 훈민정음 해례본의 파종성 가족용 요거 그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정보죠. 그래서 요게 세 문헌에서 모두 예외이다. 그러니까 팔종성 가족용은 여기 나와 있죠.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는 원리. 그죠? 팔종성 가족 요걸로 원리는 예외가 보인다. 이 예외가 이제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문헌마다 다르다라는 것은 잘 몰랐어야 되지만, 뭘 묻고자 하는 건지는 이제 빠르게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고 들어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A 부분이고요. 고유어의 이어적기, 끊어적기. 그러니까 결국에 요 문제예요. 표기법 문제예요. 이어적기랑 끊어적기가 어떻게 세부적으로 문헌마다 차이가 있느냐. 이들은 차이가 난다. 체험과 조사, 용언의 어감과 어미, 뭐 요런 거에서 또 문제 뭐예요? 내겠구나라는 걸 예측할 수가 있죠. 체험과 조사가 결합했을 때, 용언과 어감과 어미가 결합했을 때냐 아니냐 이런 것들. 자, 용비 어천가와 석보상절은요 이어적기 방식을 취했대요. 요때 그죠? 요때 얘네들은 이어적기 방식을 취했다. 용비 어천가 석보상절은 이어적기. 그런데 다만 석보상절은 체언의 끝소리가 이렇게 옛니은일 때는 이어적기도 하고 끊어적기도 했대요. 아, 요거 그죠? 요게 그러니까 뭐예요? 예외적인 표기가 되겠네요. 예외적인 표기는 이렇게 그냥 별표를 쳐놓을게요. 그래서 대체로는 이어적기인데 예외적으로 끊어적을 때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월인청강지곡, 용비어천과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월인청강지곡은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네, 여기서 요게 지금 조건이었고요. 여기서는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요런 거일 때와 또는 용언의 어간의 끝소리가 느무일 때, 요때 뭘 했어요? 끊어적기를 하였고, 그 밖에는 또 이어적기를 하였다. 다만 여기에서 또 역시 예외가 나오죠. 다만 뿐을 말씀을 웃음을 해서는 이어적게 보인다. 원래는 이게 끊어적기를 해야 되는 건데 이어적기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A 부분. 그래도 요거는 이 정도를 줬으니까 풀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체를 이제 탐구하라 그러면은 좀 머리가 아픈데 뭐 요 정도와 예외 상황 2개 정도니까 괜찮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A 부분 보겠습니다. A는 용비어천가에서 가세로 적혀 있겠군. 자, 석보상절과 용비어천가는 표기법이 좀 비슷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체언과 지금 조사일 때는 이어적기 방식을 취했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그죠? 체언과 조사일 때네요. 그러면은 똑같이 적혀져 있겠다. 맞죠? 체언과 조사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B는 석보상절에서 다마로 적혀 있겠군. 요거는 용언의 어간과 어미, 요런 거를 이제 분석하라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석보상절을 보시면 용언의 어간과 어미에서도 역시 뭐예요? 이어적기 방식을, 그쵸? 채택을 했으니까, 맞겠네요. 다마로 이어적기 방식.
자, 그 다음에 C에서 월인청강지곡. 월인청강지곡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게 끝소리가 울림소리인 체언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했어? 끊어 적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인청강에서 이게 끝소리가 울림소리니까 끊어 적기로 했겠군. 요게 맞죠? 그 다음에 D가 조사 을과 결합하면 D는 지금 월인청강지곡인데 월인청강지곡에서 이렇게 적히겠군. 네, 이것도 이제 확인하면서 풀어야 되는 문제였죠. 자, 얘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시면 조사 을과 결합했을 때 요게 끊어 적기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있었어요? 요게 역시나 체언 끝소리가 울림소리여야 되네요. 그래서 체언의 끝소리가 울림소리일 때는 어떻게 됐다? 끊어 적기를 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지금 울림소리가 아니죠. 그 밖에는 이어 적기를 했다고 했으니까 얘는 그 밖에다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부풀 요렇게 이어 적기를 해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체언인지 용언인지 그런 것들을 판단해 갖고 빠르게 확인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특별한 지식이 필요한 문제는 아니었네요. 36번에는 이제 4번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스승님을 그 부분이죠. 스승님을 해서 여기에서 옛니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결합하면 동일 문헌에서 요 두 개가 가능하다. 요거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어 적기도 하고 끊어 적기도 했으니까 두 개가 다 가능하다라는 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사이소리 표기. 사이소리 표기 문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사이소리 표기에 대해서 좀 공부가 잘 된 친구들은 좀 스무스하게 읽었을 것 같고, 사이소리 표기가 아이들 좀 좋아하는 주제는 아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또 조금 체감 난이도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사이소리 표기에서는 용비어천가는 요렇게, 그쵸? 썼는데, 이 가운데 반치음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그쵸? 모음 및 요로한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났다. 석보산절은 사이시옷 표기에 시옷을 썼지만 시옷 대신에 요런 것들도 썼다. 그런데 역시나 문헌에 따라 지금 다르죠.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청강지곡 이렇게 되죠. 근데 월인청강지곡은 사이시옷을 시옷으로 통일하였다. 자, 이후 문헌에서 사이소리 표기는 시옷으로 통일되어 갔으며 시옷으로 통일되어 갔고 현대국어에서 촛불의 시옷처럼 합성어의 사이소리 표기가 남아있다. 그죠? 요것이 요것도 우리가 사이소리 표기를 정말 은근히 물어본 거네요. 이게 현대국어의 사이소리 표기를 이게 뭐 본격적으로 물어본 건 아닌데 그냥 사이소리 표기에 현대국어까지 그냥 이렇게 막 뭉개놔 놓은 느낌이죠. 전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이소리 표기가 여기까지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표기법 뭐예요? 한자 표기법이죠. 한자를 적을 때는 용비어천가는 한자음을 따로 제시하지 않았고 석보사절을 한자 적었고 그 다음에 한자 음 제시했고 유린청강지곡은 한자 음 적고 그 다음에 한자 제시했고 이거 순서 차이니까는. 자,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에서 순경읍 비읍과 반치음에 대한 표기의 문제네요. 이것도 그죠? 좀 다른 영역. 그러니까 표기법에 대해서 4개예요. 이어적기, 끊어적기, 사이시옷, 한자 표기, 반치음과 순경읍 비읍 표기. 그렇게 이제 표기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묻고 그 다음에 중간에 현대어의 사이소리 표기까지 한 문장에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죠? 문제에서 이렇게 언급이 됐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표기법을 다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치음과 요 이제 여기 순경어 비읍 같은 경우에 어떤 형태로 쓰였냐? 용비어천가에서는 요게 지금 다 그쵸? 이렇게 그대로 쓰였어요. 그런데 석보상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도 쓰이고 순경 비읍이 오로 바뀐 형태로도 쓰였고요. 순경어 비읍이 역시 오로 바뀐 형태로 쓰였어요. 근데 반치음은 그대로 쓰였네요. 근데 월인청강지곡에서는 아예 순경어 비읍이 바뀐 형태로만 그죠 쓰였어요. 여기도 순경어 비읍이 바뀐 형태로만 쓰였고 계속 이 반치음은 쓰였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지엽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5번은 좀 전체적인 걸 다 묻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풀었을 때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답이 또 5번에 있었으니까. 자, 1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용비어천가에 나타나는 높고와 빛은
팔중성 가족용의 원리에 어긋나는 예이군. 네. 그러니까 팔중성 가족용. 요게 조금 어떻게 좀 깊이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도 있는데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로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그죠? 요 8개로 모든 끝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우리가 사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냥, 당연한, 그죠? 당연하게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자, 그 다음에 오늘과 날 사이의 사이소리 표기는 용비어청가에서는 반치음, 어린청강지옷에서는 이제 옷을 썼다. 그쵸? 요게 지금 울림소리랑 울림소리 사이죠. 그래서 용비어청가에서는 요 반치음이 울림소리 사이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죠. 근데 월인청강지곡에서는 시옷으로 통일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국어 바닷물의 시옷 표기는 중세국어 사이소리 표기에서 유래하였다. 촛불처럼 촛불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작년보다는 확실히 조금 쉬워요. 이제 문법 문제도요. 그래서 촛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합성어의 사이소리 표기에 남아있다. 맞죠? 합성어 바다 플러스 물에서의 사이시오 표기를 굉장히 막 내신처럼 냈으면 진짜 어려웠을 텐데 그렇게 어렵게 안 냈죠. 맞죠? 그 다음에 중세국어 한자음인 천인 요거는 그냥 이제 확인하시면 돼요. 석보상절에서는 한자 다음에 한자음이고 그 다음 월인청강지구에서 한자음 다음에 한자고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맞는 선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자의 중세국어 표기는 여기 세문헌을 통틀어 3가지가 나타난다. 혼자 여기 있어요. 그죠? 그럼 혼자는 지금 요렇게 그죠? 순경읍 비읍이 살아있는 형태와 그 다음에 순경읍 비읍이 살아있지 않은 형태. 요것도 순경읍 비읍이 살아있지 않은 형태. 그러니까 반치음이 사라진 형태는 없네요. 혼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석보상절에서는 요렇게도 쓰였고, 그죠? 요렇게도 쓰였으니까 요거 여기에 그냥 이제 중복이 되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 2표기네요. 요거랑 요거 이렇게 2표기. 그래서 3가지가 아니고 2가지 나타난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를 함정에 파놓은 부분은 없었어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37번도 쉬웠죠. 이것도 예전에 나왔던 필수성분 문은 되게 함정을 파놓은 문제들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된 친구들이라면 되게 가볍게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만 해보고 넘어갈까요? 그러니까 얘는 어떤 문제의 어떤 그 유형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냐면요. 이게 단어 문제 같은데 문장론까지 같이 물어본 거예요. 문장 성분. 이번에 아는 문장, 암기 문장 나올 것 같았는데 아는 문장, 암기 문장이 안 나오고 문법 요소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나오겠죠? 아는 문장, 암기 문장. 작년에도 안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문장 성분 문제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문제에 단어와 문장 성분을 같이 물어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수능의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진 않았어요. 난로에 불을 피웠다. 그들의 사랑에 불이 붙었다. 요거와 요거의 이제 그것은 동음이어 관계가 아니고 다의어 관계죠. 우리가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였고요. 가위표를 치는 거야. 구슬을 치는 거야. 이거는 동음이어죠. 서로의 관계가 동음, 이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르거나 개수는 같고 종류가 다른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 나는 종소리를 듣다. 그죠? 2자리 서술어. 너는 무엇을 잔소리로 듣는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래서 주어, 충고를 잔소리로 3자리네요. 그래서 2자리 서술어, 3자리 서술어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이어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필수 성분의 개수도 다르고 개수가 같고 이거는 이렇게 러프하게 문제 줄이 쳐져 있네요. 그래서 필수 성분의 개수가 다른 경우에 해당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요거 3번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줄이 쳐져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바니어가 같다. 유희연의 바니어가. 배우가 열분 화장을 했다. 열분의 화장. 짙은이 바니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아이가 열분잠. 깊은이 바니어가 되겠죠. 네, 이것도 바니어 같은 경우라고 볼 수가 없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동일하다. 이곳은 벌써 따뜻한 봄이 왔다. 봄이 왔다. 봄이 오다. 한 자리 서술어입니다. 그의 성공은 부단한 노력에서 왔다. 무엇이 어디에서 왔다. 두 자리 서술어가 되겠네요.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필수 성분의 개수와 종류가 모두 동일하다. 틀렸네요. 네, 특별한 함정 없었죠? 네, 37번에 3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38번이 쌤이 풀 때도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풀려고 했을 때 답이 안 나오고 그걸 하나하나 좀 봤어야 되는 문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38번이 친구들이 답 찾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다. 답을 찾아내긴 했을 수도 있는데 답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이거 좀 재밌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서 5문제 중에서 이게 제일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자, 38번. 우리가 많이 보는 사실 학습 내용이죠.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 분류. 자료의 자음 교체 양상을 알아보자. 교체 문제죠. 그럼 교체면은 음끝, 비음아, 유음아, 국외음아, 된소리대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딱딱딱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였고, 얘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작년에도 히읗이라는 친구가 좀 특수한 친구다. 히읗이 재밌는 친구다라고 문제가 그 37번 문제가 되게 재밌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할 때도 히읗이 되게 재밌는 친구다라고 히읗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도 좀 히읗이 재밌는 친구라는 거를 알려주는 문제였죠. 왜냐면 이게 음끝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요. 음끝이라는 것이 대체로 어때요? 자음, 우리가 좋은 위치, 좋은 방법 동화를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음끝은요, 이 친구들이 사실 뿌는 뭐 받으면 없으니까 이 친구가 오면은 뭘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친구 오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가 바뀔 수가 없어. 그죠? 이 친구가 오면은 이렇게 바뀌니까 얘네들은 좋은 위치나 좋은 방법이 바뀔 수가 없어요. 그치? 그런데 이제 이 친구, 요 지읒이 오면 어떻게 돼요? 지읒이 오면은 얘네들이 이제 요 친구랑 요 친구겠죠? 지읒은 여기 못 오니까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오면은 이 디귿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시옷이랑 쌍시옷이 와도 이제 디귿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나온 문제들은 어떻게 나왔었냐면, 비음아랑 유음아가 뭐다? 좋음, 방법, 동하고, 국외음아가 뭐다? 좋은 방법이랑 좋은 위치가 모두 바뀌는 변동이다 라는 거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음끝은 뭐가 변하냐 이거를 물어본 문제는 정말 드물었던 것 같은데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등한시했던 부분이 나온 거죠. 그 음끝은 뭐가 변하냐를 물어보고 있었고, 음끝에서 요 히읗이 오면은 뭘로 바뀌어요? 이것도 디귿으로 바뀌니까, 그러니까 지읒이나 히읗이 오면 이게 의문의 조음의 방법도 바뀌고 조음의 위치도 바뀌는 거죠.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좀 재밌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 친구랑 요 친구가 왔을 때 이 친구가 결국에는 이제 문제가 됐었지만, 자, 그래서 요거죠. A에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네,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건 좋음, 위치는 안 바뀌잖아요.
그죠? 좋은 방법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옷이 아니고 이 친구죠. 히읗이 뭘로 바뀌어? 디귿으로 바뀌지. 그죠?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는 거. 그러면 히읗이 우선 후음인데 치조음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맞차름인데 파열음을 바뀌는 거죠. 그래서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모두 변하는 자음 교체가 있다. 히읗이 디귿으로 바뀌는 거. 오,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비음화, 유음화가 좋은 방법 바뀐다. 국외음화가 좋은 방법이나 좋은 위치가 모두 바뀐다. 사실 된소리 되기는 이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거니까 뭐 바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원래 가지고 있는 파열음에서 파열음으로 이제 바뀌는 거니까 좋은 위치도 당연히 바뀌지 않고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냈던 거였죠. 그래서 좋은 위치는 변하고 좋은 방법, 그래서 요거 이게 앞에 요게 맞는 거예요. 교체가 있다. 요거 찾는 거가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는 이제 아니죠. 좋은 위치는 변하고 좋은 방법은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다. 좋은 위치는 변하고 좋은 방법이 변하지 않는 자음 교체가 있어요? 그게 없어요. 우선 좋은 위치만 변하는 건 없어요. 좋은 위치만 변동되는 거는 표준 발음엔 없어요. 비표준 발음에만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자음 교체는 모두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변한다. C에서 나타나는 요것도 이제 요거랑 이제 같은 비슷한 맥락이죠. 좋은 위치와 모두 변하는 건다. 그죠? 근데 여기서 모두라고 했으니까 우선 범위에서 좁혀지기가 좀 어렵죠. 우선 요거 보시면은 자음 교체가 된다고 했으니까 요 쌍시옷이 우선 디귿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요것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럼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는 거는 뭐가 바뀌는 거야? 요거는 좋은 위치는 안 바뀌잖아요. 쌍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어 좋은 방법만 바뀌잖아요. 그거 우선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뒤에서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이것도 모두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변하지 않는다. 요거 거돔만 해서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어. 그거는 좋은 위치와 좋은 방법이 변하지 않았지만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은 이건 바뀌었잖아요. 그죠? 시옷이 디귿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바뀌었어? 좋은 방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어. 그 다음에 2에서 나타나는 자음 교체는 모두 좋은 위치는 변하지 않고 근데 이거 보니까 맞붙일 뭐예요? 국외음화 있죠? 그럼 국외음화는 우리가 좀 기계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좋은 방법과 좋은 위치가 모두 변한다. 이것도 지켜. 그래서 답이 1번. 네. 재밌는 문제였어요. 이 문제 의도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였죠.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열심히 풀어보니까 그 의도가 보이더라고요. 그 처음 그냥 문제 봤을 때는 그 의도가 잘 드러나지 않았었는데 다시 한번 이거 문제를 보니까 그 의도를 좀 알겠더라고요. 음끝이라는 것과 이제 그 좋은 방법, 좋은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 결국에는 그런 문제였다.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네요. 38번에 1번. 자, 39번. 문법 요소가 나온 지가 꽤 돼갖고 우리가 이제 문법 요소 중에서 이번에 피동사동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피동사동 안 나왔어요. 간접 인용이 나왔어요. 자, 역시나 근데 이거 어미 문제잖아요. 어미는 언제나 중요하거든요. 어떤 영역에서 나오든 어미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나올 만한 문제였다고 봅니다. 자, 간접 인용될 때 원발화의 인칭, 지시, 시간 표현 등은 맥락에 따라서 조정되며 그러니까는 이게 원발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간접 인용이 될 때 조정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중화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화자의 관점으로 중화가 되는 거지. 상대 높임, 특히 이 높임. 그러니까 얘네들은 조정이 되고 상대 높임 종결 어미는 중화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평칭이 돼버린다는 거죠. 상대 높임이 있었더라도 높임이었던 낮춤이었던 이게 문장의 종류별로 그냥 평칭에 높인 것도 아니고 낮춘 것도 아닌 걸로 한정이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뭐 기출문제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예 그 원발화자의 문장을 찾는 문제였죠. 그래서 보다를 예로 들면 본다고, 보냐고, 보라고, 보자.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냥 되게 기본형인 거죠. 헤라체의 기본형. 이게 평칭인 거죠. 평칭. 낮춤. 그죠? 그러니까 낮춤인 거죠. 낮춤.
헤라체를 낮춤으로 본다면 아주 낮춤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아주 낮춤의 헤라체로 이게 요거는 이제 간접 명령 어미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중화가 됩니다. 한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감탄형 어미는 똑같아. 평서형 어미랑 똑같아.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서로 다른 발화라도 간접 인용이 될 때는 같은 형식을 가질 수 있다. 하십시오든 하오든 하게든 다 헤라로 중화된다라는 그런 내용인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같은 형식, 한정되는 형식, 중화되는 형식으로 이제 낼 수 있냐. 그것도 문제 의도를 파악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확 와닿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이 문제구나 이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답 찾는 거는 괜찮았을 것 같아요. 자, 기억은 모래는이라는 부사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그는 그제 우리에게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그가 모레는 청소를 같이 하자 라고 말할 수 있죠. 원 발화, 그죠? 원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김 선생은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 김 선생님이 이러겠죠. 나 시를 좋아해. 나 시를 좋아해요. 라고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요거 기억이 아니군요. 미안합니다. 기억. 그래서 기억에 하자는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다.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해요를 간접 인용한 것일 수 있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나온 그 의도 그 자체예요. 얘가 오늘은 청소를 같이 해요라고 해요체의 청유형 문장을 사용한 거잖아요. 해요체 청유 문장을 사용했는데 그게 간접 인용절로 인용될 때 중화가 된다는 거죠. 그냥 헤라체의 어미로 중화가 된다는 거지. 인용한 것일 수 있죠. 중화가 되니까. 이거는 해요체였지만 헤라체로. 자, 그리고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맥락으로 풀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풀 때는. 그 다음에 니은 2인칭 주어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다. 나 시를 좋아해. 너는 시를 좋아해. 김 선생님이 너는 시를 좋아해 라고 얘기할 수 없죠. 1인칭 주어죠. 나 시 좋아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좋아한다. 좋아합니다를 간접 인용한 나는 여러분 시를 좋아합니다 라는 것을 중화해서 헤라체로 간접 인용한 건 거죠. 있죠. 그 다음에 어제 나한테 너가 내일 태어날 수 있겠냐? 그래서 미래 시제 선어마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없다. 미래 시제 선어마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죠. 너가 내일 태어날 수 있겠어?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를 가진 발화를 인용한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어미라는 것은 되게 지엽적인 부분인데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지만 아이들이 좀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의 유형이 생소했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을 고를 수는 있었겠지만 문제 의도까지 포착하기가 38번, 39번은 문제 의도를 포착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풀었을 때는 35번이 좀 어려웠겠다. 35번은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고 조금 이제 보다 보니까 38번 문제가 친구들한테 시간 잡아먹는 문제, 39번 문제도 좀 생소한 문제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를 답을 풀긴 했을 것 같아요. 자, 매체는 좀 지엽적인 그쵸 부분들이 나오긴 했으나 여러분들이 좀 틀리면 안 되는 내용들이긴 했죠. 문법과 관련된 것만 한번 어떻게 나왔는지 뭐 구경이나 해볼까요? 43번 보시면 얘는 적절한 거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게 문법적인 사항으로 본다면 이런 것들 묻고 있다라는 거 보이거든요. 그래서 연결어미 다가를 사용해서 일본의 어려움을 일본 여행 간 것이 일본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조건임을 드러낸다. 이게 다가라는 어미가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제 종속적 연결어미잖아요. 근데 종속적 연결어미 중에서 조건을 나타내는 뭐뭐하면이 아니고 다가는 여기서 뭐예요? 내가 일본 여행을 갔다가 뭐 어댑터 안 챙겨서 이렇게 됐다. 동작이 진행 중에 다른 동작이 나타남을 나타내는 어미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오답 분석할 때 보셔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번 보조용형 구성의 보다와 연결어미 니를 사용해서 요게 맞는 거죠. 그래서 B 부분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구축하다 보니 본용어, 보조용어 그죠? 그래서 보조용어 구성이고 그 다음에 이 연결어미 니를 사용해갖고 뒷문장이랑 관련을 시켜냈죠. 그래서 플러그와 이제 콘셉트의 모양이 다양해졌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답이 2번이 되고 그 다음에 조사 밖에 형용사 없다는 맞거든요. 그래서 조사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없다는 형용사밖에 없어요. 있다는 동사가 있지만 그래서 이거 맞죠? 둘 다 맞는데 근데 이게 이중부정 문장이 아니죠. 비용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사실 부정문이라는 거는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은 안 하다, 못 하다, 말다 요 세 개만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또 이중의 부정은 아니기 때문에 요게 틀렸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종결어미 내를 확인해서 청자에게 확인받고 있는 내용이 아니고 내가 알았네요. 화자의 깨달음인 거죠. 그 다음에 올려두겠습니다. 영상 채널에 이거 보조용어 구성 어두다 맞죠? 서너머니 get을 이용한 거 맞죠? 올려두게 될 가능성, get이 가능성을 드러낼 때도 있지만 요거는 뭐예요? 의지죠, 의지. 요거는 화자의 깨달음. 그래서 어미 문제예요, 요거는.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이긴 한데 어미를 또 열심히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이제 해놨으면은 익숙하게 볼 수 있는. 43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문법 문제는 이렇게 6문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